수족관이라는 공간에서 처음 맞이하는 대형어들과의 즐거운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 한의대학교 앞에 위치한 코보아쿠아. 매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보이는 큰 수조들과 덩치 큰 어종들이 기대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쥐방이라 더욱 보기 힘든 대형어이기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깔끔한 분위기의 매장과 큰 수조, 대형어와 구비된 용품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저 너머로는 다른 어종들이 있는 생물관도 보이네요. 이곳 코보아쿠아는 일반적인 수족관에서는 볼 수 없는 큰 어종들을 볼 수 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면 가오리도 보이고 농어 비슷한 물고기도 보이고 시커먼 꼬리도 보이고 그 옆엔 감성돔을 닮은 큰 개체들과 악어를 닮은 개체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일단 마저 둘러보자고요. 아쿠아리움이 아닌 곳에서 이런 대형어를 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수족관들은 중소형어를 취급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매니악한 어종이다 보니 얼굴 보기가 더욱 힘들죠. 맨날 집에서 작은 아이들만 보다 큰 녀석들을 보니 색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움직임이 시원시원하고 존재감 또한 넘치고 멋져 보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의 로망인 알텀엔젤입니다. 엔젤피쉬 계통의 정점에 위치한 개체이고 몸체가 커 지느러미 또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수조의 높이가 최소 60cm 이상을 요구하는 개체들이죠. 실물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척이나 설렜던 순간이었습니다. 큰 덩치와 선명한 검은색 줄무늬, 빨간 눈, 푸른빛과 붉은빛이 어우러진 독특한 발색, 역시 엔젤의 정점답습니다. 옆에 수조에는 금붕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나 혼자 산다에서 이상이라는 분이 금어를 데려오며 최근 핫해진 아이들이죠. 개체마다 지느러미나 색, 패턴, 스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불리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큰 수조에서 이렇게 멋진 지느러미를 가지고 유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금어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도 관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이큐브 수조에는 암컷 베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딸내미들이 생각나는데요. 큰 유목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베타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손을 내미니 다가오는 아이들, 이것이 물생활의 묘미 중 하나이죠. 중간중간에 수초항도 있는데요. 저는 이 수조의 받침대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상에 수조를 그냥 얹으면 은근 높이가 안 맞고 걸거칠 수가 있는데요. 이 낮은 받침대를 놓으면 수조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며 시선 처리도 좋아 보였습니다. 레이아웃 소재나 기타 용품들도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코보아쿠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조인데요. 큰 수조에 겹겹이 쌓아놓은 유목의 덩이가 덩그러니 놓여진 수조입니다. 진하게 우려난 블랙워터와 유목, 짙은 주황에 가까운 샌드에다 따스한 색감의 조명이 있는 이곳엔 무수히 많은 바브들과 콩고테트라 그리고 로치가 있습니다. 상단에서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조명 덕에 빛이 드는 곳과 들지 않는 곳이 생겨 대비를 이뤄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얼핏 보면 밋밋한 수조에 은은하게 자신의 색을 드러내는 물고기들로 가득 차 물망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얌전한 덩치들이 있는 수조에 비해 묵직한 분위기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수조라 참 좋았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 동그란 안경을 쓴 것 같은 흑빛의 금어도 있고 다시 알텀을 지나 무수히 많은 스펀지 여과기가 가동되고 있는 수초가 있는 곳과 또 한 번 귀여운 금어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의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선명한 색과 독특한 이마와 더듬이같이 나있는 무언가 그리고 화려한 지느러미, 금빛 비늘이 정말이지 멋졌습니다. 금어의 바로 옆엔 쪼꼬미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물에서 나와 조명을 쬐고 있는 녀석들과 수면 위로 머리를 빼꼼히 내밀어 숨을 쉬고 있는 귀여운 녀석들, 해변가처럼 모래사장과 물이 있는 곳으로 나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거북이는 정말 언제 봐도 귀엽네요. 매장의 안쪽에 위치한 생물관에는 더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어종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구피나 몰리, 라미네지, 오토싱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생물이 어지간하면 다 있고요. 생이 삼총사도 있으며 한켠엔 베타들도 있었고 폴립과 세네갈류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작은 이무기 같아서 귀여웠어요. 자, 생물들 소개는 잊지 마고요. 사장님의 설명과 함께 아까 봤던 대형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지며 먹이를 먹는 장면 또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산에 위치한 코보아쿠아입니다. 저희 코보아쿠아 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최대한 깔끔한 매장과 그리고 다양한 어항들의 모습 그리고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는 어항을 꾸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기 힘든 대형어들을 저희 메인 어항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메인 어항이 대형어들인 만큼 대형어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 뒤에 보이는 큰 은색 물고기는 호주파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호주에서 온 농업가 물고기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민물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어항에서는 보통 최대 성장 사이즈가 한 9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는 그 핵잠수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바로 옥시도라스라고 합니다. 쟤도 아마존 매기과인데요. 코리도라스랑 옥시도라스랑 이름이 비슷한 만큼 생긴 것도 약간 대형 코리도라스 같은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쟤들은 거의 잡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땡땡이들, 요게 저희 가게 메인 물고기입니다. 사람들 오셔도 정말 좋아하시고 신기해하시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얘들은 원래 원산지는 아마존 강에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나 태국 이쪽에 농장들이 개량을 많이 해서 가격도 많이 싸졌지만 보시면은 점도 엄청 크고 흑질이라고 하는데 요 베이스가 검정색이면 검정색일수록 더 가격은 높게 책정되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육식 종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입은 아래쪽에 있고요. 요 눈 옆에 여기 아감입니다. 여기 꼬리 독침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얼마나 가는데요? 아픈 정도? 요 새끼 가오리 기준으로는 쏘이면은 많이 부어오르는 정도. 성체에게 쏘이면은 병원 가서 진통제를 맞으셔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아파요. 지금 얘들 다 안 컸는데 완전 성체는 쇼크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한테 이게 필살기이기 때문에. 네. 엄청 큰 성체 같은 경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가오리는 요 디스크 사이즈로 얘기는 하는데 요 블랙 다이아몬드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80cm까지 자랍니다. 네. 그러면은 총 길이는 거의 1m 50이 넘는 거죠. 네. 그렇죠. 얘들은 다트니오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얘네들은 인도네시아산 다트니오입니다. 다트니오가 크게 세 가지 원산지가 있는데 태국 다트니오가 샴타이거라고 합니다. 얘들 오리지널 샴타이거라고 하는데 그 멸종 위기 보호 종물로 지정이 돼서 얘들은 지금 아예 수입 자체가 안 돼요. 그 얘들 인도네시아산과 뉴기니아 섬에 있는 다트니오 그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쟤들은 대형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제일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고기들인데 스포티드 가피시라고 합니다. 쟤들은 워낙 강하고 튼튼한 애들이라서 키우기 쉽기도 하고 그래서 입문용으로 되게 많이 키우시고요. 얘네들은 아마 못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핀스트라이프 담바라고 하는데 얘들은 마다가스카르 출신입니다. 얘들이 새끼일 때는 진짜 완전 강섬돔 새끼처럼 생겼는데 성어가 되면서 약간 옥색빛이 도는 이게 얘들 매력 포인트고 정말 이쁜 고기들입니다. 근데 성격이 좀 더러워요. 그거 말고는 정말 관상가치로 좋은 아이들입니다. 다트니오는 보통 최대 성장 사이즈가 60cm입니다. 근데 그거는 야생에서고 어항에서는 보통 한 40cm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단반은 지금 성어 사이즈예요. 스포티드 가들은 비교적 적게 자라는 애들이라서 성어 사이즈가 한 40cm에서 50cm 정도. 엘리게이터나 다른 종류의 이제 초대형 종가들은 야생에서 4m짜리까지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 앞에 보이는 엔젤피쉬들은 엔젤피쉬의 끝판왕 알텀 엔젤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은 원산지가 아마존 오리노코강 알텀 엔젤입니다. 지금 거의 성어 사이즈고요. 어령은 3살, 4살 정도 됐습니다. 지금 번식도 가능한 사이즈인데 저희가 환경을 맞춰주지 못해서 쌍이 잡히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은 어항에 있어야 적응도 잘하고 먹이 반응도 괜찮습니다. 지금 최고가 최소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급하게 한다고 높이가 450인 어항에 잠깐 넣어봤었는데 적응을 완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항에 옮기자마자 밥을 잘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높이가 기본 600 이상은 돼줘야 적응을 잘하고 활동성도 많이 늘어납니다. 혹시 지금 주시는 먹이가 어떤 건가요? 냉동 미꾸라지. 얘들은 겁이 좀 많거든요. 네. 촬영 내내 어항 뒤편에서 가만히 있던 핵잠수함 옥시도라스는 겁이 많은 파치 덕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가오리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청 잘 먹어요. 가오리가 잘 먹을지 걱정했는데요.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부터 약간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눈빛? 그렇죠. 와. 파치가 어렵다. 적응하길 기다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옆에 다트니오에게 몇 마리를 줘봤습니다.
붉은 꼬리의 핀스트라이프 단반은 입이 작은 탓인지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줄곧 기다리고 있었던 다트니오가 먹이가 눈앞에 내려오자 잽싸게 미꾸라지를 낚아챕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먹는데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가는 입으로 하나씩 물고 가네요. 얘들은 겁이 너무 많아서 다트니오는 겁이 많기도 하고 전날에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이날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트니오와 가아에게 밥을 준 사이 옥시도라스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앞을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치는 멍한 상태에서 깼는지 미꾸라지를 잘 먹었고요. 큰 애들 특징이 먹는 속도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파치가 먹지 않자 옆에 있던 불다와 옥시도라스가 재빨리 다가와 미꾸라지를 탐합니다. 저건 토막 난 거 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작은 애들 입이 작아서 아, 큰 미꾸라지 먹기 힘들어요. 네. 저기 애기가 있어. 혹시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은 물고기가 바닥에 떨어진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모래와 밥을 구분해서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옥시도라스와 같은 메기 계열은 이렇게 모래와 함께 흡입한 후 아가미를 통해 모래를 배출합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계신 작은 코리들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을 거예요. 재밌는 장면도 있었어요. 미꾸라지가 떨어지면 가오리가 냉큼 달려가 덮어버리는 것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냉동 미꾸라지만 주시길래 얘네는 이것만 먹나 싶었는데 사료도 엄청 잘 먹죠. 이건 사료 먹이면 밥값이 사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시 덩치 큰 애들은 밥값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주세요? 얘들 밥도 밥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거의 먹이죠. 얘네들. 사료 또한 잘 먹는 불다와 옥시. 마지막으로 사료를 줄 수준은 로치가 있는 수준입니다. 비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양을 주셔서 놀랐고 아이들의 먹이 반응에 한 번 더 놀라고 오른쪽 밑에 쪽에 잘 찍어주세요. 노치들 출동하는. 로치를 잘 담아보라 하셨는데 Upgrade complete. 와, 처음 보는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휘몰아치듯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데 정말 빠르죠? 이런 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많은 양의 사료가 들어갔지만서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료들. 그렇게 촬영이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해가 완전히 지고 수조는 더욱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보아쿠아의 지향점 구입 안 하시더라도 그냥 와서 편하게 구경하시고 뭐 저희가 좋아하는 물고기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님들 좋아하는 물고기 여러 가지 어종을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편하게 구경해 주시고 저희가 경산에 있다 보니까 조금 외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아깝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물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코보아쿠아를 보는 동안 그리고 촬영하는 동안 즐겁고 신났어서 오히려 사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에겐 일반적인 수족관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겐 아쉬운 수족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겐 좋은 수족관이 될 수도 있듯 제겐 두 번의 방문 모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새로운 어종을 본다는 것, 로망이었던 어종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던 첫 방문 때도 먼저 다가와 주셔서 대형어를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느낀 물생활과 생물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 이 점을 정말 특별하다 느꼈습니다. 다른 후기를 찾아봐도 기분 좋게 다녀오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코보아쿠아 방문을 조심스레 추천드려봅니다. 네이버에 코보아쿠아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를 방문하셔도 좋고 인스타를 통해 확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촬영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코보아쿠아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또한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물생활이 되길.